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자, 상속주택을 받았을 때 종부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셔갖고 주택을 하나 남겨줬을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기치 않게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주택이 바로 상속주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요, 예기치 못하게 받게 되는, 본의 아니게 받게 되는 주택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받았을 때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해서 종부세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요,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했냐면은 말도 안 되게 중과를 처리했습니다. 누진과세로 중과를 했죠. 주택수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엄청나게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종부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요, 12억 원을 공제해 주거든요. 공시가격에. 그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최대 세액공제로 80%까지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세대 1주택자는 아주 비싼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은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종부세 부담이 많이 좀 완화되고 경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하고 공동주택인 경우에 50대 50으로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가졌다면요, 각각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각각 1인당 9억 원씩 기본공제를 받으니까 18억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몰아서 부부 공동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한테 바로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12억. 각자 따로따로 신고하면 18억이 되니까 더 유리해 보이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각자 그 신고를 했을 때는 18억 원의 기본 공제를 받지만은 그 80% 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부부 공동주택인 경우에 남편이 한 번에 한 사람으로 할지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신고할지 반드시 손익을 평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과연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될까요? 당연히 지분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요, 아내든 남편이든 동일하게 50%입니다. 이랬을 때는요, 지정을 해가지고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남편이나 아내가 나중에 다른 토지를 갖고 있었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남편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건물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주택 토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졌을 때는 어떡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까요? 적용되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납세 의무자가 가령 남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주택은 아니고 주택분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토지분도 사실은 주택으로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가능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아닌, 그러니까 남편이 아닌 배우자, 아내가 다른 주택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랬을 때는요, 1세대 1주택 특례가 불가능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50대 50 부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요, 누가 다른 주택의 토지를 가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특례 적용이 된다 안 된다가 되니까요. 당연히 이때는 그 50대 50일 때는 다른 주택의 토지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주된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리고 동일 세대원인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있겠죠.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과연 1세대 1주택 그 특례가 적용될까요? 이때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동일 세대가 아니라 별도 세대, 자녀가 나가 산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주택이나 기타 등등의 주택을 받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 주택을 하나 샀죠. 근데 종전주택도 있잖아요. 이럴 때 2주택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요, 3년 이후에 팔면은 일시적 2주택이 되거든요.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비록 2주택을 보유했지만요. 그리고 주된 여기 주제가 되겠습니다.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에요. 상속주택을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평생 또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지분율,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그 6억 원 이하인 경우,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평생 어떻습니까? 그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년 지나도 요 하얀색 줄 지분율 40% 이하라든가 공시가격이 6억이나 3억 이하일 때는 5년이 지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것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비수도권 내 읍면지역이라든가 비수도권 내 동지역 중 비광역시, 세종시는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사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 연천, 옹진, 강화군 지역 내에 있는 그 저가주택 관련돼서는요,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긴 또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군사보호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상속주택을 뭐 두 채, 세 채, 네 채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가 되겠죠. 당연히 5년,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채를 받더라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5채가 지분율이 각각 40% 이하랍니다. 당연히 5년이 지나도 이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또한 상속받은 주택에 내가 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때는요,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5채를 받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특히 이 밑에 거는요, 5년이 지나도 무조건 어떻습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상속주택을 여러 채를 받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요,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400여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시청하시면서 콘스탄트 김의 절세 비법을 통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상속받은 이후 5년이 지나도 상속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는 조건이 좀 다르겠죠. 당연히. 뭐냐면요.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지분율이 40% 이하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요, 이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특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때는 무조건 또 그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5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올라갔다든가 아니면은 공시가격, 내가 받은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 3억 원 초과일 때는요, 그때는 5년 이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속주택을 받았더라도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된다면 그 세액공제로요,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속주택 등 특례주택에 해당되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요, 그 5년 후 상속주택의 일부를 처분해서 6억 원 이하가 된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어요. 10억 원이라고 하는 상속주택을 받았거든요. 근데 5년 안에 어떻습니까? 10억 원짜리 반을 팔았어요. 그래서 5억 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5년 후에 6억 원이 안 됐잖아요. 이랬을 때는 당연히 1세대 1주택 특례가 가능합니다. 자, 한편 지방 저가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요, 1세대 1주택 특례가 불가능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 채를 팔던가 증여하던가 이러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만 안 될 뿐이지 공시가격 합쳐가지고요, 누진과세를 안 할 뿐이지 당연히 어떻습니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세액 계산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죠. 물론 누진과세 안 한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상속시 주택을 상속했을 때 취득세를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여러 가지 취득세가 있지만은요, 주택을 상속했을 때 국민주택 이하 85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죠. 이랬을 때는요, 취득세율은 2.8%고 지방교육세 그 0.16%에서요, 동득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탈 어떻습니까? 2.96%가 되겠고요. 만약에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국민주택 초과예요. 85제곱미터 초과다면요, 똑같이 취득세율 2.8%,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0.16%에다가 농특세가 0.2%가 포함돼서 3.16%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무주택 가구의 주택 상속 시에는요, 취득세율이 굉장히 감면됩니다. 감면되거든요. 0.8%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0.16%에서 0.96%가 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택이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율은 중과를 매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요, 어떻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더 사는 경우에는요, 8%의 중과를 하거나 12% 중과를 하거든요. 이때 취득세가 8%, 취득세가 12%인데요. 뭐냐면요, 거기에는 그 지방교육세나 농특세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8% 중과분은요, 토탈 그 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12% 중과분은요, 12.4%에서 13.4%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12.4%는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13.4%는 85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초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보통은 중과를 하거든요. 이럴 때는 취득세 중과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상속주택은 5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는 배제되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제가 상속주택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상속주택하고 양도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